안녕하세요. 건행모쌈TV 공내교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주택이 오래된 경우에 이 주택을 멸실을 하고 그 다음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는 이 주택을 상가로 용도를 변경한 다음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자,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또는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먼저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택을 멸실한 다음에 양도하는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택을 멸실하면은, 즉 잔금 청산일 현재는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전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파악을 하였습니다. 즉, 매매 계약일 현재는 주택인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택을 멸실을 하고, 따라서 잔금 청산일 현재는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토지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파악을 하였으니까 비록 잔금 청산일 현재는 주택이 없다 할지라도 매매 계약일 현재 주택이 있었으니까 요거는 토지 양도가 아니고 주택 양도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여부 비과세나 다주택 여부에 대한 중과세를 파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파악을 한 것이 2022년 12월 20일 이후에는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파악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매매 계약일 현재는 주택이 있는 상태였지만은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택을 멸실을 하였고, 따라서 잔금 청산일 현재는 주택이 없는 상태이니까 이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한 걸로 보지 않고 토지만 양도한 걸로 보게끔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쉽게 정리하자면은 종전 매매 계약일 기준이 2022년 12월 20일 이후에는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파악을 하게끔 개정이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각 상황에 따라서 절세 비법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요, 만약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겠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 현재 시점에서 주택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주택을 멸실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잔금 청산일 현재 주택인 상태에서 양도가 돼야지만이 비과세 혜택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에는 그냥 양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특히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택을 멸실을 하고 양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주택 양도로 안 봐서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고요, 토지 양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주택이 남게 되겠죠. 요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나중에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차익이 적은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그래서 주택을 멸실을 한 다음에 토지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고, 양도 차익이 큰 부동산은 그냥 주택인 상태에서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양도를 하여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절세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사무실 주위에도 좀 9억을 이걸 카페로 바꾼 그런 경우도 이제 봤는데요. 자, 이 부분이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종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인지 아니면 상가인지 여부를 파악을 하였는데요. 즉 매매 계약일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여 잔금 청산일 현재 시점에서는 상가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파악을 하였으니까 잔금 청산일 현재는 설령 상가인 경우에도 매매 계약일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이었죠. 그래서 주택을 양도한 걸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이 2022년 10월 21일 이후에는 매매 계약일이 아니고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매매 계약일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잔금 청산일 현재 시점에서는 상가인 상태라고 한다면 이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상가를 양도한 걸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과연 절세 비법이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보죠. 자, 먼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속 잔금 청산일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 주택인 상태에서 양도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매매 특약에 의해서 잔금 청산일 이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잔금 청산일까지 주택인 상태에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매수자가 상가로 용도 변경하든 그거는 이제 매도자가 알 바는 아니게 되겠죠. 매도자는 본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받는 게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에는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적은 이 주택을 먼저 상가로 용도 변경한 다음에 양도를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주택은 좀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이 남게 되겠는데요. 요거는 한 주택만 남아있으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유지가 되어서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되어진다면 또 세금 부담이 전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고 양도 차익이 큰 1세대 1주택 남은 주택은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되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절세 비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마지막 내용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멋진 삶을 기원하겠습니다. 건행멋삼TV